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 피를 이제 공급을 할 때, 그 좌심실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뿜어낼 때, 이 심장이 보면은 제일 밑에 이제 마지막 최후로 그 공급하는 그 방이 심실이죠. 좌심실이죠. 이 내벽이요.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강하게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뿜어낼 때 이렇게 밑으로 하대 동맥으로 그 다음에 상대 동맥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경동맥, 총경동맥을 통해서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죠.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만약에요, 심장이 충분하게 혈액 공급을 못한다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기 경동맥에 그 혈관벽이 뭐 경화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머리의 피는 정말 항상 일정하게 많이 가야 됩니다. 가고 또 뭐예요? 쓰고 잘 그 소통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풍, 예? 중풍, 뇌출혈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자, 혈관이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경화가 돼서 맥혀서 피가 한꺼번에 확 뿜어져 가니까 이 혈관이 팽창해서 견디다 못해 터져버리는 거, 뇌출혈이죠. 예. 아니면 어때요? 혈관이 이유 없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협착이 되어 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쪽으로는 피가 적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뇌세포가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 이 뇌경색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화가 됐든 아니면은 이렇게 협착이 됐든, 이게 뇌에 지장을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장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한마디로 수소음구나 심화경에 유기적인 에너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목에서 올라가는 경동맥이죠. 그 다음에 이 들어가서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분포가 되고, 나머지는 참 모세혈관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네,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뇌 속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죠. 뇌 단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심장에서 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이쪽으로는 이제 신경들이, 이제 심장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여기 연수에 있다 그랬죠. 뒤에 보면요, 사람 머리 뒤에, 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부위, 그 다음에 여기 귀하고 목하고 이 옆부위, 요 부위, 예, 양쪽에 요 부위, 예. 요 부위는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는 경동맥이 올라가지만 저 뒤쪽에는 이렇게 그 정맥들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예. 저기가 전부 무슨 자가 붙어 있냐면은 풍이라는 자가 붙어 있는 혈자리들이에요. 예, 풍지, 풍부, 예, 바람이 모이는 못이다라는 뜻이고, 뭐 바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불악이다, 이런 그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기가 뭐 부항사회를 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네요. 부항사회를 하시는 분들 저기에 피를 자주 빼죠. 어혈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덩어리 떡져 있는 피들을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많이 뺍니다. 예, 한 번씩 뺍니다. 예. 근데요, 그 풍지라는 혈자리가 결국은 그 그 풍부는 동맥에 있고 풍지는 뭐에 있어요? 양쪽이 족소양 담목경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양상화를 나중에 할 때 설명하겠지만은 뇌하고 연관된 신경의 전도요.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가 있다면은 신경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뉴런이라는 이런 단위로 돼 있죠. 뉴런. 예. 될 수 있으면은 복잡하게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신경이 쭉 있으면 신경 말단부가 있어요. 네, 신경 세포가 있어요. 세포 핵 부분이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이 말단부가 이렇게 발처럼 수초처럼 돼 있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경 수초라 그래서 이렇게 피복같이 전선 피복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다른 신경하고 이렇게 다른 신경이 있다면은 신경세포가 있다면 이 사이가 뭐 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쫙 왔을 때 이걸 이쪽으로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말단부의 신경이 전도가 되는, 예, 항상 이렇게 전도가 돼요. 스파크들이 일어나요. 계속.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천둥 벼락을 팍 치잖아요. 마치 그렇게 정선과 전선끼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신호가 막 전도가 되면서 말단부예요. 나중에 제가 그 소양 상화할 때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럴 때 뭔가 마치 전기 자극이 일어나듯이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뭔가 일어나더라. 그걸 소양 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족소양 담경이 소양 상화지요. 여기에 머리에 뇌신경하고 연관이 있겠죠. 이런 전도와. 그죠? 그런 전도가 제대로 되려면은 정맥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정맥순환이 안 되면 저런 전도가 잘 안 되겠죠. 저게 이제 칼슘, 나트륨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지, 예, 그런 걸 이제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걸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를 부항사혈에서 빼면은, 예, 그런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뜻에서 그 사혈들을 하시는데,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옳다 그러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하십시오.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양쪽에 족소양 담경은 그렇고, 가운데 동맥은요, 연수예요, 연수. 뇌관과 연수.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서 뭘 조절하느냐면은, 체온 조절 시스템도 있죠. 심장 박동도 그 중추 대뇌에서 어디로요? 교감신경 분지로 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조절해주는 그걸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 체온 조절하는 것들, 그런 어떤 생명 유지 장치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뇌관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바로 풍부입니다. 혈자리가. 예.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어떤 때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이제 항상 여기는 뼈가 없죠. 예. 그리고 침 하시는 분들 그쪽이 금침혈인 거 알죠? 깊게 찌르면 사람 죽어요. 예, 연수를 찔러버리면은. 그래서 그때 어떤 영화인가 보니까 그, 암살하는데 그 옛날 영화에 죽은 원인을 알라고 그 전부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바늘이 어떤 거요? 한 이만한 쇠바늘이 나오더라. 예. 근데 그 자리가 정신병 치료하는데 최고의 자리인 그건 아시죠?
예, 그렇지만 그 깊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연수를 자극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연수를 자극해서. 예. 이 심장의 그 신경 소통이 잘 되게 하고 또 하나 예. 뇌의 어떤 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예, 그 다음에 거풍, 풍사를 제거한다 그러죠. 풍부의 침도 그렇고 풍지의 침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그쪽에다가 사열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침이나 이렇게 지금 그 한의학을 하신 분들은 그 혈자리가 그런 혈자리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것이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뇌의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편에서는 뭐와요? 심장의 어떤 그 소통, 조절 그런 조절 능력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풍부, 풍지, 특히나 풍부혈, 그 다음에 이 심장경맥을 제가 상당히 많이 저는 저한테는 쓰는 편이에요. 제 자신한테. 이게 왜 그러냐?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 자신한테 몸에서는. 다른 쪽보다도 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군대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 경맥에 손상을 참 많이 입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이게 심장에서요 위장으로 그러니까 비장으로 피를 심장에서 이제 그, 그 공급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피를 많이 머금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간과 비장이죠. 특히 비장은 또 혈액 투석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비장에서 뭐를 많이 하느냐? 위장에다가 피 공급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걸 위열력이라 그럽니다. 위접으로 쫙 해서 음식이 들어가면은 위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근데 만약 심장이 약해 보세요. 위열력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데도 다 약하겠지만. 그래서 심장과 그러니까 중풍 맞아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중풍 맞았던 분들 다 우울증 오는 증상도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뇌하고 연관 있는 거, 또 감정하고 연관 있는 거, 또 소화기. 예. 소화력이 떨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족소음구나 심화경의 소음구나 에너지가 약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의 이 심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해서 약한 거죠. 근데 너무 과잉돼 버리면요. 아까 말한 광증 또요. 그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장내에 쌓여가지고 있는 게 완전 이 곱동 같이 막 그냥 이뭐 염소똥 같이 변 보는 변비 환자들이 있습니다. 변 나오지도 않아요. 이 손가락으로 후벼 파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 강력한 군화가 과잉돼 가지고 장에서 그냥 장에 쌓여 가지고 예, 수분을 완전히 증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실열변비. 예. 그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도액성기탕증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수송군화에 쓰는 그 방제들이니까 그런 것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수송군화 심화경에 대한 유기적인 기운 이렇게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단순하게 심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 심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몸 전반적인 체온의 조절, 그 다음에 정신적인 머리의 문제, 그 다음에 소화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폐까지. 폐도 완전히 열이 쌓이면요, 폐가 완전히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 폐결핵 같은 거나 건성천식이나 이런 것도 수송구나 과잉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태음습 폐금경이 너무 약해서 태음습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수송구나 심화경이 너무 컸대게 과잉돼서 또 이게 퍼지지 못해서 쌓여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다.